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통계에서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 불리는 확률의 거의 베이스 오브 베이스라 불릴 수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프라인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이 오프라인 데이터 세트는 제가 캐글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이고, 실제 그 오프라인 스토어 매장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라는 부분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확률 베이스에, 특히 예를 들어 날씨 예측하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식이라 할 만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실무에 능동적으로 쓸 수 있고, 한편으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함수화해서 함수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왜냐하면 애널리틱스가 거의 제 주 메인 도구였기 때문에, 이 애널리틱스 데이터가 사실 분석을 하려고 들면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여러가지 측정 기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단계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부터 분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상관 분석을 하는 거고, 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추려진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확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확률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젠더가 들어가 있죠. 행에 젠더가 들어가 있어요. 젠더는 뭐만 있다? 메일과 피메일만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젠더와 같이 엮을 게 뭐냐면, 예시로 이 페이먼트, 이 결제 수단을 넣을 건데, 자,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메일인데 캐시로 결제한 자. 이게 다 카운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엑셀을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 엑셀 베이스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사실 저보다 엑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행, 열, 갑. 자, 뭐 예를 들어서 젠더를 똑같이 넣고요. 그러면 피메일하고 메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 city를 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지점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결제 내역이잖아요. 이 결제 내역.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도시에서 남성과 여성 결제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보이스 아이디로 해서 카운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세는 거죠. 3명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계산한 값과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총계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 총계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결합 확률을 계산하고 나아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진행해 볼게요. 메일과 피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 캐시, 크레딧 카드, 이월렛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전부 카운트가 된 건데, 이 옆은 무엇이냐?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썸한 거거든요. 그쵸? 값이 동일합니다.
썸된 부분이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총 1000개죠. 그럼 여기서 결합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항상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데이터 분석을 어떤 기술적인 DB화, 활용 측면, 도구로서의 가치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확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의 교수님급의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이미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저보다 더 원활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밑으로 넘어와서 예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일을 할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결합 확률이라고 하면 모호하거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매일 남성이면서 이 월렛으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을 계산해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이 문장에서 주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쉽죠. 이건 물론 저의 방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퍼센테이지가 18.5%가 나와요. 이거 근데 딱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아시겠죠? 값이 거의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부터 까보면 요거예요. 요거.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미 셀에 다 있어요. 피메일이면서 캐시인데 이거를 100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피메일의 캐시, 그냥 현금 계산하신 분들이 17.8%. 이거 그냥 정말 단순한 거죠. 정말 단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확률이 몇 퍼다? 18.5%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결합 확률입니다. 그러면 메일이면서 남성이면서 이월렛으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몇 퍼센트? 18.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 남성 중에 이 캐시,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고객일 확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들어갔죠? 남성이면서가 아니고 남성 중에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고객일 경우. 딱 지금 지목 들어갔죠? 이 경우는 이제 확률이 33.3%. 크레딧 카드가 3순위 꼴찌죠. 그 다음 1순위가 이월렛. 여성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1순위.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굳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흐름의 인사이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누구나 사실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추된 바가 있죠. 그 바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굉장히 추출하기 쉽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계산한 방법 말하겠죠. 방법. 자, 또 제가 딱딱 클릭했어요. 첫 번째 값이 있고요. 그 두 번째 값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값에서 나눠요. 첫 번째 값을. 자, 이 첫 번째 값은 뭐냐면 메일 중에 캐시 166이 들어가죠. 여기 166. 그 다음에 R10 1000. 여기도 R10이 들어가는데 뭐가 다르냐면 남성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총 개가 들어갔어요. 다르죠? 전체 총개가 아니고 남성의 총 개만 들어갔어요. 여성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58로 되겠고요. 8 되겠죠? 여기도 R8이 되겠죠. R8 해가지고 요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겠죠?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 밑에 예시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 예시를 보고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지 엑셀을 켜고 해보시라고 제가 요거 그냥 가만히 띄워놓을게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 밑에 두 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요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성별 그리고 이제 구매한 상품의 카테고리예요. 이것도 물론 저희가 하기 매우 귀찮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해서 값이 나왔고 총계가 나왔죠. 이렇게. 자, 그 값을 베이스로 해서 결합 확률 계산해 볼게요. 피메일이면서 일렉트로닉 액세서리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이어폰이랑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요 액세서리들 구매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나누기 1000. 그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잠깐 켜둘게요.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맞는지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값이 화면과 동일하게 계산된 건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른 거를 설명드릴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나? 없네요? 네, 없습니다. 자, 설명드릴 건 더 없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요것도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요. 잠깐만요.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지 아시나요? 이게 잘못됐죠? 자, 제가 잠깐 내려놓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엑셀은 늘 짜릿해. 이래서 꼼꼼하지 않으면 정말 엑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어요. 이거 테이스트 됐는데 이거 끄고요. 27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28 수정. 자, 값이 1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다 합쳐서 100%가 돼야 되거든요. 100%가 되네요. 그쵸? 다시 한번 보죠. 숫자가 바뀌었죠? 19.2% 이거죠? 여성 중에 패션 액세서리 제 계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일 확률 이게 19.2%입니다. 19.2% 18%, 12%, 15%, 17%, 16.8%. 그러면 지금 여성 중에 가장 높은 건 패션, 남성 중에 가장 높은 건 헬스 앤 뷰티, 근소한 차이로 일렉트로닉 액세서리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이거를 성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멤버십의 단계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셋에서는 언포추널리하게도 멤버와 노멀 이렇게 두 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몰도 그렇고요, 게임 기획도 그렇고요, 뭐 UGC를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인 경우에도 이 멤버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갖추고 있죠. 참 이 두 가지라는 건 너무 아쉽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무 아쉽다.
제가 데이터셋을 잘못 골랐다. 참 한스럽다. 자, 요거를 같은 방식으로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보여드리고만 지나갈게요. 저는 이거 확인만 할게요. 자, 멤버이면서 홈 앤 라이프 스타일인 경우, 자, 8.3% 나와요. 그러면 8.6% 나오죠? 지금 더 높은 게. 아니네요. 이게 더 아니고, 예. 이게 식음료가 더 높네요. 예. 그럼 이쪽이죠, 이쪽. 남성 같은 경우에는 동률이에요. 액세서리들. 남성이래. 이 비회원, 요거를 회원이라고 하고 요걸 비회원이라고 할게요. 회원의 경우 8.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말, 우리 비회원으로 부르기로 했죠. 이 비회원 고객님들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질문의 정답은 8.3%입니다. 8.3%. 이런 멤버일 확률이 8.3%. 요 밑에 조건부 확률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따왔죠. 요것도 이제 보면은 멤버이면서 저기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이쪽 계열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일 경우 요 확률을 계산하는데 요게 17.4% 나옵니다. 계산식 어떻게 나올까요? 동일하게 나오죠. 뒤에 1000 들어가고요. 앞에 해당하는 거 87 들어가고요. 총계 501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 우리 확률, 이게 이 두 가지 확률 기법은 보통 이제 통계책을 보면 거의 맨 앞에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흔히 그 고1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이 내용을 언뜻 배웁니다. 언뜻 배우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꼭 함께 이런 세트 형태로 데이터를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설 검증을 쓸 때가 있고 가설 검증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제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자 할 때는 보통 가설 검증이 들어가긴 하지만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현존에 있는 문제를 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발생한 사항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뭐 이것도 우리 흔히 마케터들이 겪는 매우 극심한 어떤 고통, 스트레스죠. 이런 문제사항을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참여형 데이터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노출될 확률이 높은지, 클릭될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물론 요즘에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회의론이 들기는 들어요. 물론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을까? 네, 뭐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매체가 고도화는 돼야겠더라고요. 뭐 여전히 계속 마케팅을 해보지만 여전히 매체가 처리하는 부분에서 못 믿어온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사실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좀 일부 수정이나 변경 사항이 일어나면 사실 그때마다 성과가 조금씩 저는 오르는 편이라서, 저는 아직 이런 우리 전통적인 아주 통계 기법들을 활용해서 매체 분석까지도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